추석 명절날 자식들이 재산 서로 가지려고 싸움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요즘 회사에서 명퇴 압박을 받고 있어요. 재취업하려면 학원도 다니고 이것저것 해서 1,000만 원 정도 필요해요. 잠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엄마,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가게 장사가 정말 안 돼요. 인테리어 좀 바꾸면 손님이 올 것 같은데 2천만 원만 좀 도와주세요. 엄마, 저희 정말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매달 50만 원씩만 보태주실 수 없으세요? 그래, 엄마가 생각해 볼게. 강남의 3층 건물 2층에 위치한 최민희의 집입니다. 78세의 민희는 혼자 아침 식사를 하고 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 거리는 활기차지만 넓은 집은 고요하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 세 자녀가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큰아들 진우, 작은아들 성우, 막내딸 미숙. 민희는 사진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습니다. 핸드폰이 울려요. 큰아들 진우입니다. 엄마 아침 드셨어요?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민희는 다정하게 대답합니다. 응, 엄마 잘 먹었어. 넌 회사 일은 어떠니? 통화를 마친 민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이에요. 큰아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 빠짐없이 전화를 합니다. 작은아들 성우는 과일을 택배로 챙겨서 보내줍니다. 싱싱한 사과와 배가 가득한 상자를 보며 민희는 흡족해합니다. 막내딸 미숙이는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반찬통을 여러 개 들고 와서 냉장고를 가득 채웁니다. 엄마 혼자 계시니까 제대로 못 드실까 봐요. 민희는 딸의 손을 꼭 잡습니다. 고맙다, 우리 미숙이. 내가 복이 많지. 자식들이 다 효자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민희의 얼굴에는 행복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어요. 새 자녀의 단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추석 때 슬쩍 얘기 꺼내볼까요? 우리끼리 먼저 상의 좀 하자. 민희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추석 일주일 전입니다. 민희는 큰아들 진우의 집을 방문했어요. 손자 태양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어서 격려도 해주고 용돈도 주려고 왔죠. 진우의 아파트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태양아, 할머니 왔다. 손자 태양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22살 태양은 민희가 가장 아끼는 손주예요. 첫 손주이기도 하고 착하고 예의 바르거든요. 민희는 태양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흐뭇해합니다.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어요. 진우의 업무용 핸드폰에 회사 전화가 걸려옵니다. 엄마 잠깐만요. 급한 전화라서요. 진우는 핸드폰을 탁자에 놓은 채 베란다로 나갑니다. 업무 통화는 좀 길어질 것 같아요. 민희는 잡지를 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탁자 위 진우의 핸드폰 화면이 켜지면서 메시지 알림이 떠요. 삼형제라는 단톡방 이름이 보입니다. 민희는 무심코 화면을 보게 됐어요. 둘째 성우의 메시지가 보입니다. 형님, 추석 때 슬쩍 엄마한테 건물 얘기 꺼내볼까요? 이어서 미숙의 메시지도 떠요. 오빠, 우리끼리 먼저 상의 좀 해요. 마지막으로 진우의 답장이 보입니다. 그래. 추석 전날 우리만 따로 만나자. 민희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려요. 건물 얘기, 우리끼리 상의, 무슨 뜻일까요? 민희의 가슴 속에서 묘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진우가 베란다에서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려요. 민희는 재빨리 시선을 잡지로 돌립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차를 마시죠. 엄마, 오래 기다리셨죠? 회사 일이 복잡해서요. 진우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입니다. 민희는 애써 평소처럼 웃어요. 괜찮아. 회사 일이 중요하지. 하지만 민희의 마음속은 복잡합니다.
방금 본 메시지가 자꾸 떠올라요. 혹시 자식들이 자기 재산을 노리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민희는 고개를 저으며 의심을 떨쳐내려 합니다. 태양이 할머니께 차를 따라 드려요. 할머니, 따뜻하게 드세요. 민희는 손주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래, 내가 괜한 걱정을 하는 거야. 자식들이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민희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민희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건물 얘기, 우리끼리 상해, 추석 전날 따로 만나자.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집에 도착한 민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사람의 마음은 어느 정도 알게 됐어요. 좋지 않은 예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민희는 잠을 설쳤습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 메시지가 떠올라요. 혹시 자식들이 나를 이용하는 걸까? 의심의 씨앗이 민희의 마음속에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추석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희의 집 거실에는 차례상이 차려져 있어요. 혼자 준비하기엔 벅찼지만 자식들이 온다고 하니 힘이 났죠.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위에 가득합니다. 오전 10시쯤 세 가족이 차례로 도착하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온 건 큰아들 진우 가족입니다. 어머니, 잘 계셨어요? 진우는 밝은 얼굴로 인사합니다. 며느리 혜진도 정성스럽게 준비한 전을 들고 왔어요. 손자 태양도 함께 왔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어서 작은 아들 성우 가족이 도착합니다. 엄마, 저희 왔어요. 성우의 아내도 갈비찜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님, 정성껏 준비했어요. 마지막으로 막내딸 미숙 가족이 들어와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사위도 한우를 들고 왔죠. 장모님, 건강하셨죠? 거실이 한순간에 북적거립니다. 민희는 자식들과 손주들을 보며 웃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일주일 전 본 메시지가 어른거립니다. 차례를 지내는 동안은 모두 엄숙합니다. 돌아가신 남편 영정 앞에서 절을 올리죠. 민희는 남편 사진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려요. 여보, 우리 자식들 잘 키운 거 맞죠? 차례가 끝나고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어요. 태양이 할머니께 고기를 구워드립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민희는 손주의 손길에 잠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고맙다, 우리 태양이. 넌 항상 할머니 생각해주는구나. 진우가 말을 꺼내요. 엄마, 태양이가 내년에 졸업하잖아요. 민희는 손주를 바라봅니다. 그래, 우리 태양이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데 갈 거야. 하지만 진우의 다음 말이 이어져요. 그게 요즘은 스펙 쌓으려면 학원도 다녀야 하고 자격증도 따야 하거든요. 민희는 진우를 물끄러미 봅니다. 그래서 진우는 머뭇거리다가 말을 흐려요. 아, 아니에요. 그냥 요즘 젊은 애들 힘들다는 얘기죠. 성우도 끼어듭니다. 맞아요, 엄마. 요즘 세상 참 각박해요. 저희 가게도 장사가 안 돼서요. 미숙도 한숨을 쉬어요. 저희도 애들 학원비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민희는 자식들의 말을 들으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결국 돈 얘기를 하려는 건가? 일주일 전 본 메시지가 사실이었나? 식사를 마치고 자녀들이 용돈 봉투를 건넵니다. 진우는 50만 원, 성우는 30만 원의 과일까지, 미숙은 20만 원의 건강식품까지 내밀어요. 민희는 봉투를 받으며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의문이 들어요. 이것도 계산된 건가? 오후가 되자 자녀들은 하나둘 민희를 따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진우가 먼저 어머니를 안방으로 모셔요. 엄마, 사실은요. 요즘 회사에서 명퇴 압박을 받고 있어요.
민희는 놀라서 아들을 봅니다. 뭐, 내가? 진우는 고개를 숙여요. 재취업하려면 학원도 다니고 이것저것 해서 1,000만 원 정도 필요해요. 잠깐만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민희는 무표정한 얼굴로 대답합니다. 그래, 알았다. 진우가 나간 뒤 성우가 들어와요. 엄마, 저도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가게 장사가 정말 안 돼요. 인테리어 좀 바꾸면 손님이 올 것 같은데 2천만 원만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민희는 짧게 답합니다. 생각해 볼게. 마지막으로 미숙이 울먹이며 들어와요. 엄마, 저희 정말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이에요. 매달 50만 원씩만 보태주실 수 없으세요? 민희는 한숨을 쉬며 말해요. 그래, 엄마가 생각해 볼게. 겉으로는 화기애애하지만 민희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자식들의 효도가 정말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모두 계산된 것이었을까? 식사를 마친 후 모두 거실에 모여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추석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지만 아무도 집중하지 않아요. 분위기가 묘하게 긴장되어 있습니다. 큰며느리 혜진이 먼저 말을 꺼내요. 어머님, 이 건물 혼자 관리하시기 힘드시죠? 민희는 차를 마시다 잠시 멈춥니다. 뭐가 힘들어? 관리비는 세입자들이 내고 나는 그냥 살기만 하는데. 작은 며느리가 거들어요. 그래도 요즘 강남 건물 시세가 엄청 올랐다던데요. 70억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민희는 며느리를 쳐다봅니다. 그래서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태요. 장모님, 상속세 문제가 있잖아요. 미리 준비 안 하시면 나중에 세금 폭탄 맞으실 수도 있어요. 절반 넘게 세금으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민희는 사위를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불편한 기분이 얼굴에 드러나요. 왜 갑자기 다들 그런 얘기를 하니? 진우가 다정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걱정돼서 그러죠, 엄마. 엄마 연세도 있으시고 미리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요. 성우도 거들어요. 맞아요. 생전증여로 미리 정리하시면 세금도 훨씬 적게 나오거든요. 미숙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다 엄마 걱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손해보시면 안 되잖아요. 민희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물어요. 걱정은 고맙네. 그런데 너희는 각자 얼마씩 받을 생각하고 있니? 거실에 갑자기 정적이 흐릅니다. 세 자녀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진우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어요. 그건 엄마가 정하실 일이죠. 성우도 얼른 거들어요. 저희야 뭐 엄마 뜻대로 하시면 되죠.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공평하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민희는 막내딸을 봅니다. 공평하게 3분의 1씩. 진우가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어요. 그건 좀 제가 장남이니까 조금 더. 미숙이 발끈합니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장남 타령이에요, 오빠! 성우가 끼어듭니다. 형님은 월급쟁이시잖아요. 저는 사업하니까 자금이 더 필요한데요. 진우가 동생을 쏘아봅니다. 내가 사업을 제대로 해야 자금이 필요하지. 맨날 적자라며. 성우의 얼굴이 붉어져요. 형님은 엄마한테 뭘 했다고 건물을 받으려고 하세요? 미숙도 가세합니다. 큰오빤 전화나 했고 작은오빠는 과일이나 보냈잖아! 나는 반찬 해드렸어! 세 자녀가 점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민희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봐요. 표정은 점점 굳어가고 있습니다. 태양이 불편한 표정으로 일어납니다. 할머니, 저 방에 가 있을게요. 민희는 손주에게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 들어가 있거라. 태양이 나간 후 민희가 천천히 입을 엽니다. 너희들 정말 내 재산 때문에 그동안 잘해준 거니? 세 자녀가 동시에 멈춥니다. 진우가 황급히 손을 저어요.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성우도 변명합니다. 당연히 재산 생각은 하죠. 근데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미숙이 울먹이며 말해요.
엄마도 이해하셔야죠. 우리도 살기 힘들어요. 민희는 자식들을 하나하나 바라봅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어요. 살기 힘들면 너희가 벌어라. 왜 늙은 엄마 재산을 노리니? 진우가 답답하다는 듯 말합니다. 엄마는 돈도 안 쓰시잖아요. 그냥 쌓아만 두시면 뭐해요? 성우도 거들어요. 어차피 우리 줄 거면 미리 주시는 게 세금도 적게 나오고 좋잖아요. 민희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표정이 굳어 있어요. 너희들, 오늘은 이만 쉬자. 내일 얘기하자. 진우가 다가가려 하지만 민희는 손을 저어요. 됐어. 피곤하다. 각자 방에 가서 쉬어라. 민희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거실에 남은 세 자녀는 서로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바라봐요. 진우가 동생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너희들이 너무 노골적으로 말해서 일 다 그르쳤잖아. 성우가 반박해요. 형님도 장남 타령하셨잖아요. 미숙도 불만을 터뜨려요. 오빠들이 싸워서 엄마 기분 상하게 한 거야. 밤이 깊어가지만 미니의 방에는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어요. 추석 다음 날 아침입니다. 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어난 겁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거든요. 거울을 보니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7시쯤 세 가족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해요. 모두 어색한 표정입니다. 어젯밤 일이 있었으니 당연하죠.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해요. 미니가 밥을 푸며 담담하게 말합니다. 다들 어제 푹 쉬었니? 진우가 머쓱하게 대답해요. 네, 엄마. 잘 잤어요. 성우와 미숙도 고개만 끄덕입니다.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어요. 젓가락 소리만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미니는 국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아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엽니다. 내가 말이야, 요즘 생각해봤는데. 세 자녀가 동시에 미니를 바라봅니다. 긴장된 표정들이에요. 미니가 다시 말을 이어가요. 이 건물 팔고 요양원 갈까봐. 쿵, 진우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성우는 입에 물고 있던 밥을 뱉을 뻔해요. 미숙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진우가 황급히 소리칩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성우도 놀라서 말을 더듬어요. 요양원은 왜요? 저희가 모시면 되잖아요. 미숙은 거의 비명처럼 외쳐요. 엄마, 건물 팔면 절대 안 돼요. 미니는 차분하게 세 자녀를 바라봅니다. 왜? 내 건물인데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 진우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요. 제가 모실게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엄마. 성우도 질세라 소리칩니다. 형님 집은 좁잖아요.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나아요. 미숙도 끼어듭니다. 오빠 집은 며느리랑 안 맞을 거예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세 자녀가 서로 엄마를 모시겠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미니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봐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습니다. 진우가 다급하게 말해요. 엄마, 제 방 드릴게요. 제가 거실에서 잘게요. 성우가 가세합니다. 저희 집은 방도 넓고 엄마 좋아하시는 정원도 있어요. 미숙이 울먹이며 말합니다. 엄마, 저희 애들이 할머니 너무 좋아하잖아요. 미니는 찻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물어요. 평소엔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힘들다고 하더니 왜 갑자기 다들 모시겠다고 그래? 세 자녀가 입을 다뭅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해요. 미니의 눈빛이 차갑게 빛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미니가 다시 입을 엽니다. 그럼 내가 결정할게. 세 자녀가 안도의 한숨을 쉬려는 순간이었어요. 미니가 폭탄 같은 말을 던집니다. 건물은 팔지 않을게. 대신 생전에 너희한테 나눠줄게.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거실에 다시 정적이 흐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라요. 새 자녀의 눈빛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진우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해요. 제가 장남이니까 건물은 제가 받는 게. 미숙이 즉시 끼어듭니다. 뭐라고요? 오빠는 아들이라고 건물 다 받으려고 해요? 성우도 흥분해서 말합니다. 형님은 월급쟁이시잖아요. 저는 사업하니까 건물이 더 필요하다고요. 진우가 동생을 노려봅니다. 내가 사업을 제대로 해야 건물이 필요하지. 성우의 얼굴이 붉어져요. 형님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다고 건물을 받으려고 해요? 미숙이 소리칩니다. 저도 똑같이 3분의 1 받을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딸이라고 차별해요? 진우가 비웃듯 말해요. 뭐, 딸이 왜 아들이랑 똑같이 받아? 미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쳐요. 제가 반찬에다 드린 건요? 시간이 돈이에요. 성우도 가세합니다. 제가 과일이랑 건강식품 보낸 건 뭐예요? 진우도 지지 않고 외칩니다. 제가 매주 2번씩 전화한 건요. 세 자녀가 서로를 향해 고성을 지릅니다. 민희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봐요.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민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요. 그게 다 계산이었어. 세 자녀가 동시에 어머니를 봅니다. 침묵이 흐른 후 민희가 다시 입을 엽니다. 알았어. 그럼 내가 생각 좀 해볼게. 민희가 말을 이어갑니다. 근데 말이야, 너희 생각엔 내가 얼마나 나눠주면 되겠니? 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그건 엄마 뜻대로 하시면 되죠. 민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어요. 그럼 만약에 말이야, 내가 건물을 팔면 어떻게 될까? 세 자녀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집니다. 성우가 놀라서 물어요. 왜 팔아요, 엄마? 민희는 태연하게 답합니다. 나 혼자 살기엔 너무 크잖아. 팔아서 작은 아파트 사고 남은 돈으로 편하게 살까 하는데. 미숙이 급하게 말해요. 안 돼요, 엄마. 이 건물 아빠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거잖아요. 민희가 차분하게 묻습니다. 그래서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니? 진우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건물은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저희한테 생전증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금도 적게 나오고요. 민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 그럼 누가 얼마씩 받으면 좋겠니?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세 자녀가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성우가 먼저 입을 뗍니다. 저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까 건물이 있으면 좋겠어요. 진우가 즉시 반박합니다. 나는 장남인데. 미숙도 끼어들어요. 오빠들은 아들이니까 충분하잖아요. 저도 똑같이 받아야죠. 자식들은 여전히 서로 싸우고 있어요. 민희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의 효도는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요. 민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해요. 나가. 다들 집에 가.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세 가족은 하나둘 민희에게 인사하러 갑니다. 안방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노크해요. 엄마, 저희 갈게요. 진우가 말하지만 안에서 대답이 없습니다. 성우도 문 너머로 말을 건넵니다. 엄마, 저희가 좀 흥분했어요. 며칠 후에 다시 올게요. 미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해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민희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습니다. 세 가족은 결국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서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려 퍼집니다. 안방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7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죠. 자식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밤이 깊어갑니다. 민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요. 새벽 3시, 4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희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꺼내 입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합니다.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죠.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미리 예약을 해둔 터였습니다. 변호사가 민희를 맞이해요.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유언장 작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죠? 민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서요. 변호사가 펜을 들며 말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정리하고 싶으신가요? 민희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하기 시작해요. 전 재산은 생전에 본인이 모두 사용합니다. 요양원 비용,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쓰고요. 변호사가 받아 적으며 묻습니다. 그 다음은요? 민희가 계속 말합니다. 남는 금액이 있다면 손주 태양에게 지정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들어요. 다른 손주들은요? 민희는 잠시 망설이다 말합니다. 태양이만 지정하겠습니다. 다른 손주들 부모가 알아서 하겠죠. 변호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럼 자녀분들은요? 민희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세 자녀에게는 법정 최소 상속분만 지급합니다. 변호사가 놀라서 민희를 봅니다. 확실하십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민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어요. 확실합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쉽게 줘서 자식들이 고마운 줄 모르게 됐어요. 민희는 말을 이어갑니다. 살아있을 때는 한 푼도 안 줘요. 그리고 죽어서도 최소만 주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작성하며 말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서명해 주세요. 민희는 떨리는 손으로 또박또박 서명합니다. 최민희. 자신의 이름을 쓰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느껴져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민희의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해요. 이제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살 수 있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희는 창밖 풍경을 바라봅니다.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고 푸르러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사는 거야. 민희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집에 도착하니 핸드폰에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어요. 진우 5통, 성우 3통, 미숙 7통. 문자 메시지도 수십 개입니다. 민희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어봅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서랍 힙숙이 넣어버려요. 당분간은 연락하고 싶지 않습니다. 민희는 거실에 앉아 혼자 차를 끓입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이게 더 낫네. 돈 때문에 싸우는 꼴 안 봐도 되니까. 민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차를 마십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민희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자식들의 전화는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습니다. 핸드폰은 여전히 서랍 속에 들어있죠. 가끔 꺼내서 확인해 보면 부재중 전화가 계속 쌓여 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걱정돼요. 민희는 메시지를 보며 쓴웃음을 짓습니다. 이제 와서 걱정이라니. 진작에 진심으로 대했으면 됐을 텐데요. 민희는 핸드폰을 다시 서랍에 넣어버립니다. 아침이 밝았어요. 민희는 혼자 식사를 준비합니다. 예전엔 자식들이 올까봐 음식을 많이 만들었는데 이제는 딱 자기 목만 만들어요. 작은 냄비에 된장찌개 한 그릇, 밥 한 공기. 소박하지만 충분합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 민희의 표정은 평온해요. 조용하고 편안합니다. 아무도 돈 얘기를 하지 않고 아무도 눈치를 주지 않아요. 이게 오히려 더 좋구나. 민희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민희는 지난 추석을 떠올립니다. 자식들이 서로 싸우던 모습, 건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던 모습.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요. 거실로 돌아온 민희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죠.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이제는 알아요. 민희는 사진을 떼어내 서랍에 넣어버립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거짓 웃음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희는 동네를 산책합니다. 혼자 걷는 길이지만 외롭지 않아요. 공원 벤치에 앉아 나무들을 바라봅니다. 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요. 옆 벤치에 비슷한 또래의 할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혼자 사세요? 옆 할머니가 묻습니다. 민희는 고개를 끄덕여요. 네, 남편 돌아가신 지 10년 됐어요. 저도 비슷해요. 자식들은 있으세요? 민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셋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안 만나요. 옆 할머니가 놀라서 묻습니다. 왜요? 싸우셨어요? 민희는 쓸쓸하게 웃어요. 재산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자기들끼리. 그 꼴 보니 만나기 싫어졌어요. 옆 할머니가 한숨을 쉽니다.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부모는 안중에도 없고 돈만 밝혀요. 두 할머니는 한참을 이야기합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만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민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차를 끓입니다.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요. 내가 자식들을 너무 잘해준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야. 엄마니까 당연히 잘해주는 거지. 잘못은 자식들이 고마운 줄 몰랐다는 거야. 민희는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거야.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저녁이 되었어요. 간단하게 죽을 끓여 먹습니다. 혼자 먹는 식사지만 불편하지 않아요.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식사 후 서랍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내봅니다. 또박또박 적힌 글씨를 읽어 내려가요. 전 재산은 본인이 사용한다. 남는 금액은 손주 태양에게. 자녀들에게는 법정 최소 상속분만. 민희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잘했어. 이게 맞는 거야. 살아서 고생만 하고 죽어서까지 자식들 배불리는 건 이제 그만이야. 밤이 깊어갑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봐요. 처음엔 자식들 생각에 잠이 안 왔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눈을 감으며 생각합니다. 78년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자유를 얻었구나.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삶. 이게 진짜 내 인생이야.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쳐 들어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도 외롭지도 않습니다. 홀로 서기를 선택한 민희는 이제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어요. 민희의 집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창가에 앉아 눈 내리는 풍경을 감상하고 있어요. 핸드폰은 여전히 서랍 속에 있습니다. 가끔 꺼내보면 부재중 전화는 이제 뜸해졌어요. 처음 한 달간은 매일같이 울렸지만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옵니다. 자식들도 포기한 모양이에요. 민희는 그 사실에 섭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해요. 이제야 진짜 혼자가 됐구나. 아무 미련도 없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아침부터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화장도 신경 써서 합니다. 오늘 요양원 상담을 받기로 했거든요.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강남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위치한 실버타운입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에요. 정원도 잘 가꿔져 있죠. 상담실로 안내받은 민희는 상담사와 마주 앉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친절한 여성이에요. 상담사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어르신, 어떤 타입의 거주를 원하세요? 민희는 차분하게 대답해요.
1인실로 할게요. 조용하고 독립적인 공간이 좋아요. 상담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식사는 공동 식당에서 하시고 취미 활동이나 문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미니는 시설을 둘러봅니다. 깨끗하고 안전해 보여요. 다른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생활하고 계시죠. 여기서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니는 마음이 가벼워요. 이제 결정만 하면 됩니다. 건물을 팔고 이곳으로 올까, 아니면 조금 더 생각해 볼까. 집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습니다. 미니는 깜짝 놀라요. 손주 태양입니다. 태양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환하게 웃어요. 할머니, 깜짝 놀라셨죠? 미니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인 표정으로 손주를 맞이합니다. 태양아, 어떻게 왔니? 할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동안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미니는 손주를 집 안으로 안내합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눠요. 태양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계속 연락하셨다고 하던데 안 받으셨어요? 미니는 담담하게 대답해요. 응, 받기 싫어서 안 받았어. 태양은 할머니 손을 꼭 잡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아빠 대신 사과드릴게요. 미니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어요. 넌 잘못한 게 없어. 할머니한테 와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태양의 취업 준비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미니는 손주의 말을 들으며 행복해해요. 태양이 말합니다. 할머니, 제가 곧 취업하면 자주 찾아뵐게요. 미니는 고개를 저어요. 넌 내 인생 살아. 할머니 걱정 말고. 하지만 태양은 진지하게 말합니다. 할머니는 제게 소중한 분이에요. 자주 뵙고 싶어요. 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요. 이 아이만큼은 진심이구나.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온 거구나. 해가 저물어 태양이 일어섭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미니는 손주를 배웅하며 말해요. 조심히 가거라. 언제든 와. 태양이 떠난 후 미니는 창가에 앉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습니다. 미니는 생각합니다. 자식들은 결국 돈만 바라봤지만 손주만큼은 달라. 미니는 만족스럽게 미소 짓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진우예요. 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용서할 날이 올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미니는 차를 한 잔 더 끓여 마십니다. 창밖의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려요. 세상이 하얗게 물들어 갑니다. 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사는구나. 누구에게도 속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집니다. 슬프지도 외롭지도 않아요. 오히려 자유롭고 당당합니다. 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해요. 남은 인생 나를 위해 살겠어. 눈은 계속 내립니다. 미니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 78년을 살아온 최민희,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